부산 지역사회 쟁점들을 살펴보는 뉴스앤 이슈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태풍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해안으로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 순식간에 인도로 쏟아져 내립니다. 제방을 넘어선 파도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론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마린시티까지 덮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서 광안리 해수욕장 도로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밀락 수변공원 상가들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네, 똑같이 막았는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다 파손이 됐어요. 바닷물이 빠진 해안도로는 어디가 도로고 인도인지 구분조차 불가능합니다. 방파제에서 불과 20m 떨어진 아파트 1층 상가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토사, 바위까지 쓸려와 건물 내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예 정수기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이에요. 우리 온전하게 살다가 여기서 왔거든요. 무서워서 어쩐지 진짜 무서웠어요. 태풍이 몰고 온 10m 높이 파도에 6년 전과 마찬가지로 동쪽, 서쪽 가리지 않고 또다시 해안 재난이 재현됐습니다. 네, 부산시하고 이번에 구청이 대처를 잘해가지고 피해가 그래도 적었다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 의원님? 네. 다행히 태풍 흰남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피해를 복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던 부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 같은 부분에서도 공급 차질이 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네. 네, 이제 이번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상륙했던 매미와 동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과학의 일진보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 안전 시스템이나 이제 뭐 건축, 건설 등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산시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 특히 이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 출장이 잡혀 있었지만 또 출장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직접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매뉴얼에 따라서 시민들께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를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피해가 적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바닷가가 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뭐 마린시티, 광안리, 또 송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예산을 정부 혹은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의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에 차수막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사실 그 지역들의 대부분이 부촌인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넣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우리 사회에는 법이 있죠. 그리고 그 지방자치에서는 그 법을 조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모든 것은 시스템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촌이라고 해서 제도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부촌이라고 해서 특혜를 보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마련해 놓은 조례와 또 행정 내규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누구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 의원님. 네, 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좀 지우고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 부산 시민은 모두나 안전할 권리가 있고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린시티나 송도 같은 경우는 해안가 밀접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만조가 높았을 때 파도가 더 거세지면서 피해가 컸던 부분인데요. 결국은 해안가 근교에 대한 건축 규제라든지 자연재해법이나 또 지하공간 침수 방지 수방 기준 같은 경우가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이제는 좀 지자체에서도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부산에 특별히 이제 그 바닷가 말고 피해가 좀 심했던 지역은 별로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해안가 말고는 특별하게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해안가 인근의 지하주차장 차수막 의무 아젠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수막이라는 것이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입구를 봉쇄하는 것인데 강우가 동반되면 그 차수막을 넘어서서 지하주차장이 또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서 피신하는 분들의 또 피신을 막는 용도로 차수막이 쓰여질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선별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차수막 의무화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기후 위기로 가지고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지금 집중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차수막을 넘어서는 비의 양이 오게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선별적으로 지역의 일은 지역이 가장 잘 아니까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좀 테트라포트나 오히려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흰남노보다 훨씬 더 대처를 잘해서 피해가 없는 그런 우리 부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번에 시의회가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면 해제해달라. 그렇게 합의를 해서 건의를 했잖아요. 영상 보신 다음에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재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부산 전체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 의원님, 부산시의회가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전면 해제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네. 제가 어떤 정책 실패를 이야기할 때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사실은 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정책이 조정지역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조정지역에 선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대출 규제를 받게 돼서 매수가 힘들어지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세금 폭탄과 같은 세금 과징이 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상상에서 조정지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는데요. 오히려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철폐하고 부동산 시장에 좀 자유를 주자. 자유를 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부의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민분들께서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과 이번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민생 안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 국민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나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양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합심해서 좀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서 좀 같이 협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이 서울이나 그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상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미분양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시의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서 의원님? 네,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그랬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균형을 좀 맞추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게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규제 완화에 대한 결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취등록세 감소가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그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절벽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이 수요자들에 대한 진입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당장 이 결의안이 완화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 부산은 0.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율은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건의안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대책들도 계속 국회와 협조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박형준 시장께서 나오셔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일단 지금 그 구도심권 개발을 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게끔 청년들을 위한 혹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갖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15분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이 15분 도시를 개발해서 모든 생활권에서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사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다양한 용역도 필요한 만큼 또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 부동산 안정화와 과연 이 부분이 일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문제. 예,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죠. 바로 부산의 공공의료 부분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하구 신평동 15,000제곱미터 땅입니다. 오는 2026년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당시 결정된 건축 공사비는 제곱미터당 19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은 수년 전 지어진 다른 지역 병원에 비해 70% 수준입니다. 자재비 상승까지 더해지면 실제 비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정부의 780억 원으로 결정된 국비를 최대 20% 더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시급하니까 최대한 이제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병원 설립이 확정된 옛 침례병원 역시 사업비 2,600억 원 중 부산시 분담 비율을 놓고 여전히 줄다리기가 한참입니다. 한 반 정도는 저희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가 한 70% 정도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불가피한 공공의료 특성상 부산시가 초기 사업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공공의료원 하면 조금 오래된 일인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진주에 있던 의료원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적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공공의료와 이 적자 운영 혹은 흑자 운영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좀 퍼지게 되었어요. 서 의원님. 네. 네, 저는 공공의료원은 복지형 의료체계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원의 존재 의미를 따져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적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적정 진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 적자 운영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무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폐교시키지 않듯이 이 의료나 진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이 먼저냐 시장과 이윤이 먼저냐라는 사실을 조금 따져보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취약계층과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재난이나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1차적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 의원님 그 서부산의료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부산의료원은 말씀드린 내용과 연이어져서 서부산권의 의료망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서부산
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응급의료시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수가 부산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산권에 이제 의료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님께서 지역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처음 설립부터 지금 예타 면제까지 원활하고 순항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잘 끌어내시고 민자 사업이다 보니 BTL에 대한 비율도 5%에서 20% 정도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기에 국회랑 적극 협조하는 역할을 최인호 의원님께서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침대병원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요,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 안전이 위험할 때는 적어도 내가 사는 내 동네에서 조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때 광역단체를 건너가서 경남도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심각한 행정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금정구 백종원 국회의원께서 박형준 시장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500억의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억 원 정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자금을 이제 출연받으면은 우리가 건보공단 직영병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선이 안 되고 있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완료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백종원 국회의원님과 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꼭 금정 구민들께 또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 병원을 꼭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공의료원 빨리 속히 잘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서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